RPA 사용 예제. 여러분이 업무 자동화를 배우고 나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로 인터넷에서 시청률을 구한 다음에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모을 것이고요. 그 모아진 엑셀 파일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타이핑을 치고 버튼을 누른 후에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옆에 있는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내용을 수집하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집된 엑셀 내용을 가지고 시청률 통합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일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명을 이용해서 시트명으로 넣는 작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고 나면 만들어진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청률 통합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고 시청률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모아서 시청률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로 모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도 보셨던 그 파일명들이 이렇게 시트명으로 만들어지고요. 결과물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업무 자동화를 배우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주소록에 다음과 같이 메일링 리스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은 동일한 주소를 썼지만 이곳에 여러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일링 리스트를 가진 이후에 여러분이 작성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직접 접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네이버로 접속을 한 후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래쪽에 보면 엑셀 부분을 읽어와서 엑셀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한 이후에 메일 버튼을 누르고 메일 쓰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른 후에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나면 받은 메일함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보낸 모든 메일이 잘 도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메일을 열어보면 단순하게 텍스트로 보낼 수도 있지만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이퍼링크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메일의 경우도 열어보면 다른 내용으로 전달된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자동화를 배우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참석자 정보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이 있었다. 이 엑셀 파일에는 회사 정보, 직책 정보, 사람 이름 정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네임 카드를 만들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엑셀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이 수행이 돼서 실제로 엑셀로부터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요. 이 읽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자동으로 연 이후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새 슬라이드 만들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서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엑셀로부터 읽어온 정보를 타이핑을 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이름 카드, 네이밍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면 아주 효율적인 동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혹은 스타일을 적용시킨다면 훨씬 더 예쁘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자동화를 배우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쇼핑몰을 검색한 후에 해당 정보를 받아오고 그 해당 정보를 모아서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에서 직접 해당 제품으로 접속해서 결과물을 살 수 있는 식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우리가 찾고 싶은 제품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른 이후에 이동을 하고 실제로 일반 상품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일반 상품을 누른 이후에 일반 상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뽑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여기 작업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모아내는 일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누적해서 만들어내고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반복 수행하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명이라든지 URL이라든지 가격, 기타 등의 정보를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형태대로 반복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날짜의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매일매일의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정보는 실제 웹사이트에 메일을 확인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 다음 보는 것과 같이 해당 날짜의 정보와 마스크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타이틀로 올라오게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상품명과 URL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 배송 형태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URL 정보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실제 상품 사이트로 이동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업무 자동화를 배우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 폴더에 들어가시면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파일이라든지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경우, 혹은 서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옮긴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처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파일 전송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해당되는 정보가 서울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 부산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부산에 대한 정보였다, 혹은 서울에 대한 정보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 중에 서울에 대한 부분 혹은 부산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부산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옮겨주는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구가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수행해서 여러분의 작업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작업은 서울 작업대로, 부산 작업은 부산 작업대로 모든 파일을 옮겨주게 됩니다. 지금은 부산과 관련된 파일들만 남았기 때문에 다 부산 디렉토리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부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부산 폴더로 옮겨졌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은 서울이라는 폴더로 옮겨서 이전에 있었던 복잡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동작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 자동화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RPA가 무엇인지, 자동화의 진화의 5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RPA의 특징과 기대 효과, 그리고 RPA의 적용 분야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 보세요.